만약 당신이 책상에 앉아 펜을 굴리는 시간만큼 국가가 따박따박 시급을 입금해 준다면 어떨까요? 직장 상사의 눈치도 만원 지하철의 고통도 없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직장인이든 수험생이든 공부하기만 하면 돈을 줍니다. 오직 캠스터디 화면을 켜고 공부만 하면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적인 꿈의 세상이 열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경제학, 노동의 실종과 스터디노믹스. 공부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고수익 직업이 되는 순간 자본주의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한계 효용과 기회 비용의 역전. 최저임금보다 공부 시급이 높아지면서 배달, 청소, 제조 등 필수 현장 노동자들이 대거 책상 앞으로 이동합니다. 사회적 필수 인프라가 마비되자 역설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몸을 쓰는 노동의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기괴한 경제적 시소게임의 시작. 사람들이 노동을 공급할 때 마음속으로 정한 하한선인 유보임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존 사회에서는 유보임금이 낮아서 최저임금만 줘도 배달이나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부수당 사회가 된다면 이제 가만히 앉아서 책만 봐도 100만 원을 줍니다. 그럼 모든 인간의 유보임금은 최소 100만 원 이상으로 껑충 뜁니다. 결국 청소나 배달업주가 사람을 구하려면 공부수당인 100만 원보다 무조건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책상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에어컨 바람 쐬며 공부하는 것보다 뙤약볕에서 배달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사람을 상대하며 스트레스 받는 것은 체력적, 정신적 고통이 따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공부수당에 추가적으로 육체 노동의 고통에 대한 보상이 보장될 때만 노동시장으로 돌아옵니다. 노동 가치가 치솟더라도 노동비가 공부 시급보다 더 높게 형성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 돈 받고 내가 왜 몸을 써?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다시 노동으로 일시적으로 향한다고 하더라도, 즉 일부 공급이 움직이더라도 사회 전체에 장전된 공부수당이라는 거대한 통화 공급의 댐은 무너지지 않기에 공부를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은 줄어들지 않고 그 돈이 경제시장에 계속 유입되며 노동과 공부가 만들어내는 기괴한 경제적 시소게임이 시작됩니다. 지식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모두가 공부를 하지만 사회적 생산물은 없습니다. 시중에 돈은 넘쳐나는데 실질적인 재화나 서비스는 부족해지며 극심한 물가 상승이 발생합니다. 결국 공부로 번 돈의 가치는 폭락하고 사회는 가장 고차원적인 학습 행위가 가장 무가치한 화폐 생산으로 전락하는 모순을 맞이합니다. 사회학, 영상 인증 세상과 새로운 계급. 사회는 공부를 증명하는 시스템을 통제하기 위해 극단적인 감시 사회로 변모합니다. 인증 조작과의 전쟁. 공부 영상 인증이 확실한 소득권이 되자 인간의 스터디 패턴을 모방한 딥페이크, AI 매크로, 동공 추적을 회피하는 안구 렌즈 등 가짜 공부 기술이 암시장에서 판을 칩니다. 가족의 해체와 소음 혐오 사회. 집이라는 공간이 휴식처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24시간 카메라를 켜놓아야 하는 홈팩토리로 변모합니다. 책상에 앉아 귀중한 공부 시급을 채우고 있는데 아이가 울거나 소리를 지르면 AI 영상 인증 시스템이 집중 방해로 인식해 정산을 끊어버립니다. 자녀는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나의 경제 활동을 방해하는 가장 위험한 리스크가 됩니다. 사회적으로 아동 기피 현상이 극에 달하고 부모가 공부하는 동안 아이를 완벽히 격리시키거나 약을 먹여 재우는 등 새로운 형태의 사회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인류 계급, 프로학자의 등장. 하루 16시간 동안 미동도 하지 않고 책을 볼 수 있는 극도의 주의력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상류층이 됩니다. 반면 ADHD나 집중력 장애를 가진 이들은 경제적 무능력자로 낙인 찍혀 사회 외곽으로 밀려납니다. 공부가 인간을 계급화하는 가장 잔인한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기회 비용화와 공동체의 소멸. 인간이 나누는 모든 온정과 교류가 시간당 액수로 환산됩니다. 친구를 만나 2시간 동안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떠는 행위는 단순히 커피값 10,000원을 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공부해서 벌 수 있었던 공부 시급 2시간치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연애, 결혼, 효도, 우정 등 모든 인간관계에 명확한 적자성적표가 매겨집니다. 사람들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타인과의 접촉을 서서히 차단하고, 사회는 인류 역사상 가장 고독하고 파편화된 개인들의 집합소가 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정도 벌었으니 이제 좀 놀까 라는 마음을 먹을 수 없습니다. 오늘 2시간 쉬면 내일 당장 치솟은 월세나 식비를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결국 공부로 돈을 번다고 해도 매일 치솟는 물가를 감당할 수 없기에 시간을 다른 곳에 쓰기 아까워하는 기괴한 자발적 타인 푸어들의 사회가 되는 것이죠. 법학, 지적화폐 위조와 사법체계의 변화, 특별법 및 독소 조항의 탄생. 아무리 국가라도 법에 없는 죄로 국민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 사법체계의 대원칙인 죄형법 정주의 때문입니다. 공부가 곧 화폐 발행 행위가 된 세상에서 기존의 법률로는 쏟아지는 신종 꼼수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국가는 이 새로운 형태의 재정 범죄를 전례 없는 초법적 권한으로 통제하기 위해 형법을 완전히 뒤엎는 독소 조항과 특별법들을 무더기로 신설하기 시작합니다. 생체 데이터 조작죄, 지적 화폐 위조의 탄생. 법전에는 인류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신종 죄목들이 대거 추가됩니다. 동공 추적기를 해킹하거나 뇌파 측정 장치에 의도적으로 일정한 전기 신호를 주입해 집중하고 있는 상태를 시뮬레이션하는 행위들입니다. 국가는 이를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닌 국가가 발행하는 신용을 위조한 지적화폐 위조죄로 규정하는 특별법을 통과시킵니다. 기술을 이용해 공부 시간을 조작하는 순간 위조 집회범과 동일한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대리공부처벌법, 지적 유령 브로커의 명문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신 책상에 앉아주는 대리공부 역시 사법 시스템을 피해 가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인지 노동을 타인에게 신탁할 수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법학적 논쟁 끝에 사법부는 이를 규제할 인적 자산 불법 매매 및 대리 인지 노동 처벌법을 제정합니다. 부유층의 돈을 받고 대신 카메라 앞에서 활자를 읽어주던 암시장의 브로커들은 이제 사기죄가 아니라 국가 인적 자원 교란죄라는 무시무시한 법률에 의해 구속됩니다. 상시 사법 감청권, 방구석 사법 통제의 합법화. 교묘해지는 조작 범죄를 실시간으로 단속하기 위해 마침내 국가 권력은 인간의 가장 은밀한 성소인 침실까지 합법적으로 파고드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이름하여 지적 재정 안정화를 위한 상시 사법 감청법. 이제 정부는 전 국민의 방구석 카메라와 마이크를 영장 없이 들여다볼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쥐게 됩니다. 단 1분의 조작 정황만 포착되어도 실시간 데이터 압수수색이 집행되며 오직 공부사기 범죄만 전담으로 다루는 상설 특수법정이 신설됩니다. 법의 목적은 이제 사회정의 구현이 아니라 국민들이 책상에서 딴짓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거대한 거실 교도관으로 전락합니다. 인문학, 순수 호기심의 죽음과 지식의 소외. 인간 정신의 가장 고결한 영역이었던 학습이라는 행동이 완벽하게 물질화됩니다. 수단이 된 목적. 이제 아무도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책을 읽지 않습니다. 철학과 문학은 그저 시간을 때우기 가장 좋은 텍스트 뭉치로 소비됩니다. 지식을 깨달았을 때의 희열은 사라지고 오직 공부 영상을 인증하고 통장에 찍히는 통장 장호의 수치만이 인간을 움직입니다. 사유의 거부. 깊이 있는 생각은 돈이 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글자를 읽고 있는 상태만 측정하므로 인간은 뇌를 비워둔 채 활자만 기계적으로 훑는 지적 좀비가 되어갑니다. 인류의 사유 능력은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반전, 국가가 원했던 진짜 목적.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정부와 거대 자본은 도대체 무슨 돈으로, 왜 인류에게 공부수당을 지불했던 걸까요? 인류가 꿀맛 같은 공부수당에 취해 있던 기간 동안
세상의 진짜 지배자들은 법률을 바꿨습니다. 정부와 거대 기업들이 준 돈은 보조금이 아니라 사실상 평생에 걸쳐 갚아야 하는 초장기 교육 대출이었습니다. 모두가 공부만 하느라 사회적 생산이 멈추자 국가와 기업은 당신들이 공부하는 동안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들었다며 그동안 지급한 공부 수당을 전부 개인 부채로 전환해버립니다. 국가가 수당을 전부 개인 부채로 소급 전환하는 법률을 통과시켜버린 것이죠. 책상 위에서 고개를 든 인간들에게 남은 것은 평생 기계적으로 활자만 훑느라 생각하는 능력은 완전히 퇴화해버렸는데 손에 쥔 것은 수억 원의 빚더미뿐인 잔인한 현실입니다. 결국 정부와 기업들은 빚을 갚으라며 인간들을 다시 공장과 작업장으로 끌고 가고 인간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잔인한 조건으로 사유 능력을 상실한 채 빚만 갚는 기계적 노예 계급으로 전락하게 됩니다.